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한낮에도 공기가 다소 탁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대두되고 있는 지방 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3월 28일 화요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강대 캠퍼스 이전이 무산된 남양주시 양정 역세권 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와 찬반 투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을 담은 개헌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회기가 진행 중인 성북구의회는 구의회 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어제 해외로 떠났습니다. 의회 현장 연결해 봅니다. 성동구가 지난 2013년부터 수제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살펴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남양주로 가봅니다. 남양주 도시공사가 서강대 이전이 무산됐는데도 양정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7년간 끌어온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는데도 특별한 대안도 없습니다. 먼저 이 소식 김정필 기자가 전합니다. 남양주 도시공사가 양정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서강대와 맺은 협약을 해제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새로 이전할 대학을 찾거나 대체할 중심 시설을 유치해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유치에 국한하지 않고 제4차 산업 자죽도시의 기능을 갖도록 예를 들면 판교 창조밸리와 유사한 도시 첨단 산업시설, 대형 종합의료시설 등 다각적인 대안을 시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7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양정동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중도이 시비 다시 거치더라도 사업 변경해서 다른 의료단지 시설 이런 거를 유치를 한다 그러면 몇 배 효과가 더 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며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사업 계획을 백지화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기다려보면 시민들을 볼 때는 시민들 생각하면 누군가 오늘 위치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간담회 내용 중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양정역 일원 176만 제곱미터 부지에 서강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연구와 교육, 주거시설을 갖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강대 캠퍼스가 빠지면 사실상 사업 목적을 상실합니다. 양정 역세권 개발은 서강대 부지 14만여 제곱미터에 다른 대학이 들어오면 해결되지만 다른 대학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체 시설이라도 유치해 올해 말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도시공사가 찬반 투표를 주장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정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강대 캠퍼스 이전이 무산되면서 양정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남양주시와 도시공사는 여전히 양정 역세권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슈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네, 그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 역을 끼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시골 풍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중앙선 전철 양정역이 보이시죠? 네. 이 일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자연불악 여러 개가 모여 양정동이 됐습니다. 네. 사업 부지는 마산불악과 돌루깨불악, 평구 말미불악 등으로 모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또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양정 역세권 사업에서 이 서강대 캠퍼스 이전은 핵심이었죠. 이게 무산되면서 어떻게 보면 안고 빠진 찐빵이 됐는데 이 남양주시나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네. 남양주시와 도시공사는 서강대를 대체할 대학을 유치하거나 판교 창조밸리와 유사한 도시 첨단 산업시설, 대형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양정 역세권 개발은 2010년 2월 경기도와 남양주시, 서강대학교가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2013년 7월 경기도가 사업에서 빠진 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본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예. 기본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2월 3일 남양주시는 서강대에 협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서강대마저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 이 서강대가 빠지면서 이 결국 양정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 남양주시만 남은 셈인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7일 도시공사가 양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네. 주민들은 개발 사업 백지화, 주민 찬반 투표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정 역세권 개발 계획 발표와 함께 활동을 시작한 양정 역세권 개발 주민대책위원회 김경근 위원장을 만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민들이 양정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온 7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2중 3중의 규제도 있어서 주민들이 아니면 이 고통을 잘 모를 텐데요. 네, 우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중첩 규제, 그건 이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규제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은, 이렇게 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 변제라든가 재산의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제가 돼 있다 보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현재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 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런지는 저희들도 참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유치가 예정됐던 서강대가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은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참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그 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들과 합의를 통한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추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듯 주민들은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서강대학교가 빠지면 사업이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이분들은 사업 추진 여부를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남양주시와 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해놓고서는 그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그 주민들의 고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헌 요구,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담은 개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이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지방분권 개헌 발언의 다음 주자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여러 차례 주장했던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줄 것과 국민 기본권에 주민 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권한을 높이고 이에 걸맞는 자치 입법권과 자치 법률을 필수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헌법에서부터 지방 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헌법에 보장을 하게 되면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분권과 관련된 지방 재정에 대한 분권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중앙 정부로부터의 독립. 이를 위해선 재정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8대2인 국세 지방세 구조를 6대4까지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513조 원의 세수 중 지방에서 사용되는 것이 55.7%에 달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을 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재원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을 위한 우선 과제로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취득세와 보유세는 지방세지만 양도소득세만 국세로 돼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재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앞서서 지방 분권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개헌 요구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발언의 당사자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연결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는 그 지방 분권 개헌 특위 위원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특위에서 말하는 지방 분권 개헌,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격상시키자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하게 보자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과 분산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양도소득세 전환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전체 총 재정 중에서 지방에서 쓰여지는 재정이 국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8대2 구조를 6대4 정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세목을 지방세로 바꾸는 것부터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지방 분권에 대한 요구는 많았는데 이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정국이나 이 대통령 선거 등과 연결시켜 봤을 때 개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충분히 지방 분권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권력 구조에 대한 분점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점, 지방 분권을 할 때가 되어졌고요. 또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있는 개헌 특위에도 지방 분권 소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위원장께서는 이 개헌 시기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이후에 이 복잡한 정국을 정리하면서 개헌까지 준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1년 정도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에 지방 분권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여야의 구분 없이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권력을 분점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 즉 지방정부들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언론에도 알리고요. 지역 주민에게도 알려서 진정으로 지방 분권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고 또 새로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열심히 함께 다양한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연결해봤습니다. 자, 앞서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 성북구의회에서는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일정을 맞아 각종 안건이 처리되는 날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구의회 의장이 의장석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북구의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정영진 성북구 의장의 의장석을 비웠다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 성북구 의장이 의장석을 비웠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김태수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 의장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이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부재 중인 겁니까? 네, 확인 결과 몸이 불편하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어제죠, 3월 27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형진 의장은 서울 18개 자치구 의장과 함께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3명도 동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8명의 자치구 구의장이 해외 봉사를 떠났다라는 건데 자세히 어느 지역 구의장이 동반했습니까? 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번 라오스 봉사활동에 참여한 명단은 노원구 정도열 의장과 중랑구 의회 강대호 의장, 마포구 한일용 의장과 구로구 박용순 의장, 금천구 의회 정병재 의장과 서초구 김수환 의장, 강남구 양승미 의장과 송파구 안성화 의장, 강동구 의회 조동탁 의장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참석했는지 여부는 현재 취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 기자, 이 라오스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봉사활동은 좋은 일 아닙니까? 네, 물론 봉사활동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번 일정이 봉사활동보다는 해외 여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번 봉사활동에 쓰인 총 예산이 3,85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3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 14% 정도만 봉사비에 속했는데요. 현지 일정 역시 초등학생에게 학용품을 전달하고 주택에 대해선 지붕 수리를 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3박 5일 가운데 봉사 일정은 하루에 불과한데요. 서울시 의장단의 라오스 봉사활동과 관련한 자료 모두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사무국인 성북구 의회의 확인 결과 담당자가 라오스 봉사단 수행원으로 떠나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 이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북구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회기 중에 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라오스로 봉사활동을 갔다. 그런데 일정 가운데 봉사활동은 단 하루고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다. 자, 최근 몇 년 사이 외유성 관광으로 물의를 빚어온 성북구의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정협의회 차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자료 속 정책과 사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코너,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성수 수제화 거리로 가봅니다. 성동구는 지난 2013년부터 수제화 산업에 관여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수 수제화 산업의 오늘을 짚어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성동구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성수역에 있는 프롬 SSA 매장에 이어 뚝섬역 근처에 B 매장을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성수역에서 뚝섬역에 이르는 거리를 연계해 수제화의 본고장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B 매장,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B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매장이 완전히 비워져 있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태는 매장이 조성되기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B 매장 일대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적은 지역인데다 보행로가 좁아 구두 매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가 월 25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를 제공했지만 상인들은 그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뭐 거기를 또 했는데 아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아예 다른 데가 아닌데 원래는 이 건너편에 달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성동구가 추석을 맞아 열리는 수제화 할인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백화점 못지않게 퀄리티가 높은 수제화를 부담 없는 가격에 판매한다고 써 있습니다. 구는 이 행사 전에도 2015년 9월 수제화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행사에 진열된 구두의 70% 이상이 성수 수제화가 아닌 중국산 제품이었습니다. 구가 업체와 구두를 검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중국산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인데 중국에서 해갖고 왔는 신발을 팔았어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브랜드 중에 중국산이 한 7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구가 지자체 차원의 명장을 선발했는데 업계 종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심사위원도 공신력이 없어 업계 종사자 간 분란만 조성했다는 겁니다. 만든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도 이 사람이 제일 잘했다 인정이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그 단합에서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사람한테 점수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성동구가 수제화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성수 수제화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주목을 받고 있었던 2013년부터입니다. 4년이 흐른 현재 구가 관여하면서부터 오히려 수제화 산업이 침체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엄청 컸죠. 전 자신 있습니다. 왜? 이 거리를 처음부터 나는 기획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구청이 오히려 개입함으로써 거리가 더 죽었다. 죽고 서로 와해가 되고 단체장이 우죽순으로 생기면서 헐떴고. 여러 가지 업체 4분 5일 돼 있는 걸 하나로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창구가 단일 창구라면 그게 가능하는데 뭐 중기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또 서울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성동구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일관성이 이런 가운데 수제화 거리는 되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조성엽입니다. 네, 오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기능과 불신에 대한 시각이 큽니다. 자, 주민의 참여가 본질인 지방자치에서 이런 건강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